안녕하세요. 원대빈입니다. 해외 선물 혹은 또 코인 마진 거래 해보시니까 쉽지 않으시죠? 특히나 레버리지가 높다 보니까 작은 어떤 움직임에도 사실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뭐 시장 상황이 내가 가진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상승 마인드다 혹은 하락 마인드다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시장들이 도래를 하죠.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 타이밍 잘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쉽지 않은 기간이었고요. 정말 매도 숏마인드로 접근하셨던 분들에게는 뭐 계좌가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거래를 하실 때 요즘은 마진 거래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금액을 갖고 이제 크게 키우려다 보니까 마진 거래 쪽으로 접근을 시도를 하시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거겠죠. 롱마인드로 뭔가 접근했을 때 유리한 시기가 있었던 반면에 이제 고점권에서 하락을 할 때 이제 이런 때는 이제 숏마인드가 비교적 유리했죠. 다만 이건 지금 주봉인데 과연 일봉 차트인데 과연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죠. 거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작은 흐름 하나에서 정말 가슴이 쿵쾅 내려앉고 또는 와 이거 정말 계좌가 완전히 끝장나겠는데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쉬운 방법 또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써오는 방법을 몇 가지 오픈을 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자꾸 언급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가 자체가 기법만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도 얘기를 드릴 테니까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귀담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항생 매매했던 화면이고요. 매도 단가 23916 23916 이 구간이죠. 지금 120틱 차트, 1분 차트, 15분 차트, 3분 차트입니다. 뭐 화면 세팅을 이렇게 해가지고 녹화를 진행을 해서 캡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어떤 화면들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분봉, 3분이나 5분봉, 그리고 10분이나 15분봉, 그리고 또 하나가 30분봉하고 1봉 다 같이 띄워놓고 보고 있습니다.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를테면 모니터 화면이 그래도 적어도 2개 이상인 이유가 이걸 다 보면서 매매하는 건 아니겠죠. 주요한 매매하는 화면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또 화면에는 내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어떤 뭐 지표라든지 또 다른 어떤 상품의 차트라든지 혹은 내가 보는 어떤 차트라고 하더라도 뭐 1봉이나 30분봉 같이 비교적 좀 긴 어떤 봉을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야 뭔가 추세적인 흐름이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내가 매도로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반등을 갖다가 의식해서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청산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건지 이제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죠. 자, 한번 보시죠. 일단 1분봉 먼저 보겠습니다. 갭 상승 출발을 했고요. 뭐 코인 같은 경우는 갭이 없죠. 거의 24시간 풀 거래로 돌아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주 5 거래일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어쨌든 항생 같은 경우 갭이 발생을 하고 상승을 했다가 등락을 거듭을 하다가 쭉 한번 밀립니다. 15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흐름인 거죠. 그리고 3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차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지금 주목할 건 그냥 차트 패턴이에요. 당연히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레슨 회원들에게 시황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장 중에 내가 어떤 요소들을 판단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차트 하나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차트상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졌구나. 조금 전건 과거 매매했던 화면이고요. 지금 이제 최근의 어떤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한국 시간으로 7월 8일 항생 같은 경우는
쭉 한 번 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분봉하고 1봉 그리고 30분봉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5분봉은 이 전날치로 데려가 봤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날도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28,109포인트에서 꼬리 달고 그대로 밀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빠지고 이제 등락을 거듭을 했죠. 그리고 이제 5장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요 날이죠. 7월 6일이 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추세적으로 어쨌든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고 뭐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내려가는 상황인 건지 혹은 뭔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이걸 판별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일봉이나 주봉 차트 정도로. 그리고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30분봉이나 이런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 그런 거겠죠. 주식을 할 때 보는 차트와 선물이나 코인 마진 거래를 할 때 보는 차트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뭐냐? 우리는 어째도 지금 5분봉인데 여기서 이만큼이면 사실은 매매 끝납니다. 그쵸? 뭐 길게 끌고 가는 경우들도 있죠, 당연히.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근데 비교적 아주 짧은 텀에서 승부가 결정 지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진 거래 같은 경우는 뭐 기본 두세 배에서 10배 정도를 사용을 하시니까 내가 1%의 변동만 갖게 되더라도 10% 내지는 20% 이런 수익률이 내 원금 대비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 레버리지가 10배에서 20배 정도 되죠. 증거금 대비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짧은 어떤 단타 매매 위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지나놓고 보면 뭔가 매도하고 쭉 흘러내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청산했으면 수익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중간중간 이런 반등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추세가 흐름을 내가 여기는 맞췄지만 이 뒤에 반등이 이렇게 쭉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손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많은 어떤 수익을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 위주로 많이 접근합니다. 특히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좀 얘기가 다르겠죠. 주식도 단타로 뭐 수익을 꾸준히 창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은 투자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가치를 믿고 비교적 중장기로 홀딩해 나가는 게 좀 더 유리한 편이고요. 선물은 말 그대로 어떤 짧은 어떤 등락을 이용해서 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일단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자본금이 늘어나고 내가 또 시장을 보는 안목이 커지게 되면 비교적 좀 길게 추세식으로 혹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해나가는 게 유리하겠죠. 아무튼 이 부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지금 흐름이 그려졌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30분 상으로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저점을 찍었다가 고점 넘기면서 28,000 정도까지 갔었구나. 그리고 나서 지금 단기적으로 흘러내리는 상황. 이번에 이제 나스닥 선물입니다. 자, 매도 단가는 11,470. 딱 요 구간이죠. 11,470포인트.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뭐 1분이나 3분봉으로는 여기 1분봉은 지금 나타나지가 않았고요. 3분봉으로는 요 구간. 주목해야 될 건 이 부분의 어떤 차트 흐름이겠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때 고점이 형성되는구나. 반대로 어떤 식으로 차트 모습이 그려질 때 저점이 만들어져서 일단 바닥의 흐름을 보이는구나. 뭐 강의에서도 가상화폐나 혹은 또 선물매매 강의에서 다뤄져준 부분이지만 특정한 이제 패턴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사성이 상당히 많고요. 물론 상품마다 어떤 성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점을 만들 때 어떤 흐름,
또는 저점을 만들 때 어떤 흐름이 비교적 여러 군데가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나스닥을 캡처해 온 거고요.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흐름이 전일 이제 고점을 넘겨가지고 마감을 했고요. 오늘 시간 외라고 부르죠. 지금 현재 이 시간이 미국 개장하는 시간이에요. 8시 반이. 개장 전에 쭉 흐름을 이어가면서 상승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패턴, 그렇죠? 그리고 5분 봉상에서 이 구간의 패턴 한번 밀리고 깰 때 어떤 식이었죠? 저점을 한번 깹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올리고 쫙 밀리는 흐름. 자, 결국엔 뭐 지나놓고 난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뭐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매하는 어떤 자료 화면들을 저는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깨어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시간이 매매 할애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서도요. 자, 30분 봉 한번 보죠. 고점을 넘어서는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올라섰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를 하다가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피크 찍을 때 이 양봉과 음봉이 만들어지죠. 뭐 흐름을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찍고 밀리는 거죠. 뭐 카페 자료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영상에서도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숏마인드가 강했습니다. 아니 뭐가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 올라? 라는 어떤 생각을 사실은 갖는 거죠. 뭐 그렇지만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런 하락들이 꼭 한 번씩 연출이 됐어요. 즉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한번 출렁였다가 뭔가 다시 또 회복해 가지고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 숏을 갖다가 해보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수익이 나네 하다가 당하시죠. 코인 같은 경우도 그랬을 테고요. 정말 이제 깨고 내려가나? 이제 드디어 매도로서 뭔가 타이밍이 주어지나 해서 수익이 딱 나다가 원위치. 여기에서 뭔가 조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숏 더. 그리고 한번 뚫고 올라갈 때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꽤 오랜 기간 그런 식으로 많이 끌고 올라왔어요. 다만 제가 이런 어떤 순간들에서 수익을 생각보다 크게 냈죠. 왜냐하면 기다리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뭘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뭔가 흐름일 때 오무공상으로는 어떤 흐름이 그려지나? 올라갔고 올라갔고 이 시간대는 기죠. 거의 기면서 하다가 딱 요 구간이죠. 지금 고점에서 어떤 흐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러고 있다가 탁 튈 때 뭐 튈 때 따라잡으면은 가장 좋을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다만 이럴 때는 분할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손절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야지 돼요. 나 혼자 야 지금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 아니야? 하고서는 올라가는 상황인데 1천만 원에 이를테면 상승이 더 이루어졌죠. 이럴 때 숏으로 레버리지 사용했다면 버틸 수 있나요? 못하죠. 마진콜 나갑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죠. 기본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계약수만 한번 확 잘못 몰빵이 돼버리면 정말 단 하루만 해도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딱 요 구간에서만요. 뭐 얼마 안 되는 구간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100포인트 정도 되죠. 한 계약으로 뭐 2,000달러 정도, 200만 원. 그리고 10계약이면은 2만 달러, 2천만 원이고요. 그런 식의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흐름을 내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낼 것인지
늘상 관찰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분할 진입을 한 이후에 한번 휘청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부는 청산을 하고 그리고 다시 흐름을 추이를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하는 어떤 패턴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일종의 버티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손실이 나서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상한 흐름이 이런 흐름이었는데 딱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중요한 어떤 저점 구간대라고 보였던 구간을 한 번에 깨주고 물론 되돌림이 있어요. 항상 되돌림이 발생을 하죠. 이런 식으로. 되돌림 발생하고 나서 다시 한번 깨주고 아 내가 맞아 떨어졌구나. 그럼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추가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숏을 치더라도 봐가면서 쳐야 된다라는 거죠.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구간에서 내가 수익을 내다가 반등해서 나올 때 어거지를 부렸다. 그럼 14,700포인트에서 대략적으로 200포인트 정도를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뭐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24시간 또 돌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포지션을 물려버린 채 잠도 잘 자지 못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누워서도 계속 무언가 시세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만들어지죠.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미연에 방지해내기 위해서는 어, 숏이라는 거 숏을 갖다가 추구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겠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올라갈 때보다는 뭔가 떨어질 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추세가 상승 흐름을 가질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솟구칠 때 아실 거예요. 다 왔나 싶었는데 더 튕겨 올라가고요. 그쵸? 야, 이거는 무조건 숏짜리야 해서 튕겨 올라가고요. 여기서 이제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락이 나준들 여기서 물려버렸다라고 하면 먹고 먹고 먹어도 본절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코인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 차트를 일단 띄웠어요. 차트를 지속적으로 보시다 보면 어떤 걸 아시게 되냐라고 하면 코인이 됐든 이를테면 주식이 됐든 뭐 선물이 됐든 상당히 비슷한 어떤 흐름. 다만 템포 자체가 틀립니다. 차트 흐름은 되게 비슷한데 이제 시간은 어떤 단위가 틀려지는 거죠. 주식은 이를테면 뭐 30분 봉이나 1봉을 본다라고 치면 뭐 좀 더 짧게 본다라고 하면 10분 봉 정도 보겠죠. 물론 아주 짧은 단타 하면 선물처럼 1분 보실 테지만 근데 비교적 롱텀한 어떤 차트를 보게 되는 측면이 있고 코인이라든지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아주 어떤 짧은 어떤 순간의 등락에 대해서 판별을 해야 되니까 그 차트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템포 자체만 틀릴 뿐 차트의 유사성은 되게 높다. 그 높다라는 건 뭘까요? 결국에는 차트를 많이 봐야지 되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나가세요. 어떤 연습? 모의 투자 같은 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착시 효과만 불러일으켜요. 와, 내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구나. 이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저는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순간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거의 똑같았죠.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랑 올라갈 때 이런 흐름을 갖고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나타날지 내가 예상한 대로 하락 흐름이 나타날지 이걸 이제 판별해내는 거죠. 그리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거 롱이다. 혹은 숏이다. 그래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시간 지나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나는 손절 범위를 어디로 정했다. 여기가 오면 나는 손절. 로스컷을 내보내겠다. 그리고 내려가게 되면 뭐 다계약으로 거래를 하시거나 어쨌든 조금 더
분할 진입, 분할 매도가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비중의 30%를 던다. 혹은 50%를 덜고 나머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어느 지점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내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일봉인데 분봉이나 일봉이나 이를테면 어느 흐름 구간에서의 흐름이 차트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가 비트코인 7천만 원일 때고요. 여기가 지금 5천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4천만 원 선까지 해서 지금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 여기 이 작은 어떤 구간에서도 뭐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울고 웃고 매일마다 지금 반복을 하고 계시죠. 지나놓고 난 차트를 갖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자, 아까 그 구간대입니다. 그 구간대 지금 이게 4시간 봉인가요?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4시간 봉이나 30분 봉일 거예요. 아무튼 이 구간대에서 일봉상 고점을 찍고 뭔가 떨어지기 직전에 어떤 모습을 그렸는지를 하나씩 관찰해내는 거죠. 물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횡보성 구간의 시간이 더 길어요. 선물 같은 경우 그렇지가 않죠. 선물도 이제 미국의 어떤 본장 개장 시간, 이를테면 이제 뭐 10시 반에 개장을 한다. 그리고 나서 뭐 다음날 5시 반 정도에서 뭐 동시효과 마감되고 6시에 마감을 하는데 이제 중간에 오전 뭐 7시부터 아시아장이 열리는 그 시간 동안에는 비교적 뭐 뜨문뜨문 흐름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방향이 비교적 크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코인은 이제 이 시간대가 더 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짧은 구간에서는 박스권이라고 보이는데 결국 어떤 큰 흐름을 갖기 이전에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 우리나라 아시아장이나 내지는 중국장 이런 거가 열릴 때 뭔가 흐름을 또 갖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장이 뭔가 열려가지고 움직일 때 뭔가 또 흐름을 갖고 이렇게 이제 어떤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간들이 있죠. 그런 시간대에 비교적 흐름을 갖다가 많이 이제 추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방향 베팅을 해야 되겠죠. 자,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어떤 모습이 그려졌는지 관찰을 하고요. 그쵸? 아, 이런 식의 흐름을 가졌고 그리고 여기에서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밀리고 깰 때 꽤나 오랜 시간을 가졌던 저점 구간을 한번 깨주죠. 그리고 보통 뭔가 추세가 살아있고 이럴 때는 거의 근처까지 반등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음봉이 한번 나오고 났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보고 숏 위주로 접근을 해도 유리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선까지 반등을 내가 감내할 것인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번 떨어지고 나서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타고 올라갈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때 내가 얼마 정도의 목표치를 갖고 거래하느냐가 사실 중요해지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 여기가 이제 1000만원 구간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20%는 안 되죠. 근데 뭐 마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다수일 테니까 그 구간대에서 이걸 다 수익으로 취하려기보다는 나눠서 먹고 또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진입을 시켜보고 이제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11,961 매도 11,961이니까 뭐 요 구간대죠. 요 구간대에서 이제 매도가 이루어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961에서 795 지금 15분봉으로 보게 되면 차트 흐름이 고점을 갖다가 일단 한 번 더 넘겼고 그 다음에 밀리죠. 밀리면서 지금 여기 꼬리를 달았어요.
3번이나 그걸 이제 음봉으로 깨고 내려가면서 이 저점 구간을 한번 회수를 시키죠.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깨고 내려가고 3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지금 요 구간대에서 뭔가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그리고 진입 타이밍을 잡고 내가 이 어떤 추이를 관찰한다고 치면 1분봉상으로도 그 순간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를 함께 관찰해야 되나가있죠. 근데 그 패턴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유사성이 높다. 그리고 결국엔 뭐 롱도 먹고 숏도 먹으면 좋겠죠. 근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또 내 마인드에 따라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그리고 뭐 코인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매수 접근으로만 했던 시기에는 하락이 두려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상승해주기만을 바랬었죠. 그러나 이제 마진 거래를 하거나 또 선물 거래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제 이 매도가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시장이 뭔가 우호적인 조건이어서 자산 가격들이 상승을 할 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숏마인드로 접근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시장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주 큰 손실로 직면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를 해야 되고요. 다만 시장 상황을 뭐 시황적 분석을 통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맞춰내는 툴을 갖고 있더라면 좋겠는데 그게 갖추어지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차트라도 많이 보세요. 그리고 차트 그려놓으세요. 아니면 프린트를 해가지고 쫙 파일 같은 데다가 어느 시장에서 어떤 식의 차트 흐름이 그려졌는지 차트를 갖다가 프린트해서 보고 간단하게 메모 정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 차트를 하게 될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것처럼 일봉상에서는 어떤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뭐 5분봉이나 3분봉 혹은 1분봉상에서는 어떤 흐름이었는지 함께 보고 머리에 딱 기억이 될 수 있도록요. 차트가 어느 순간에는 어떻고 저떤 순간은 저떻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차트만큼 뭔가 매매를 할 때 역할이 되는 어떤 수단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그런 식으로 관찰해 나가시고 또 그런 식으로 기록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물론 숏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 상황이 롱마인드일 때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롱쪽 베팅을 통해서도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국내 선물 옵션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 쪽을 주로 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나스닥 선물 통해 가지고 이제 손실을 봤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인 마진 거래를 통해 가지고 뭐 롱쪽 베팅 혹은 숏쪽 베팅 잘못해 가지고 또 손실을 봤다는 분들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숏이라는 부분 결국은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매매 기법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확률을 높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 상황에서도 숏으로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 다만 그 기회들이 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인내를 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또 연이어서 어떤 식으로 타이밍을 잡고 또 투자를 해나갔는지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차근차근히 해나가실 수 있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